힘든 주식시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6월 16일 5시 4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시황에 오후에 시황에 대한 동영상을 좀 올렸는데요. 오늘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낙폭을 전일 고점 시가는 당연히 돌파하고 고가까지 돌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거래소처럼 그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그래도 한 7부에서 8부 등선 정도까지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많이 좀 그래도 상승을 해서 기분이 다 좋으셨는데 오늘 장 마감에 끝나고 나서 북한이 또 좋은 거 하나 또 터뜨렸네요. 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종목들이 시간외로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2%에서 3%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요.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오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요건의 요인을 꼭 지켜봐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 것이다. 유동성은 계속 나온다. 그리고 하나는 대봉 리스크다. 근데 이 대봉 리스크가 지금은 그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고조되어 있지만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는 알고 있다. 북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파탄이 난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동요돼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외부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또 미국과 같이 연동해서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그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이제 어제 연준에서 나온 얘기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어요. 연준이 어제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회사채라고 하는데 무슨 회사채냐? 그전에는 우량 회사채, 우량 채권만 매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쉐일 업체 같이 정크본드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합니다. 예,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어제 연준은 그런 경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산다. 쉐일 기업도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그 전 FOMC에서 지난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지 못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거기다 또 지수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방전을 내놔야겠죠. 예. 결자 해지. 예. 중앙은행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제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연준이 대규모로 회사채 매입하겠다. 예. 그런 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 물론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효과는, 이 내용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하나는 대봉 리스크인데, 대봉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남과 북이 다이렉트로, 그 전에 판문점 회담처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것도 결자 해지거든요. 예,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대선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예, 지금 자기 이번에 그 전에 당선됐던 러스트벨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서조차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불안불안합니다. 미국 대선은 아시다시피 이게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국민이 투표를 하죠. 근데 그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투표자가 자기를 지지해준 쪽이 많다 하더라도 그 주에서 특정 주에서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이 한 표라도 적잖아요. 그러면 선거인단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아시다시피 전두환 때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대의원 선거처럼 그 대의원이 다 가져갑니다. 한 표라도 자기한테 찍어주면 그 대의원 의석수, 그 선거인단이 다 몰표입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돼버리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힘듭니다. 불안불안하니까 트럼프는 지금 뭐 북한 신경 쓸 겨를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손 뗐죠. 이란도 손 뗐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외부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지금 독일에 있는 그 미군들, 주독 미군이라고 하죠. 철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건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실마리를 풀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크게 저는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4,300억을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어제는 한 1,000억 정도 매수했나요? 한 1,000몇백억 정도 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오늘 4,300억 매수했고요. 어제는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닥이 1,340억이네요. 근데 4,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닥을 이렇게 많이 매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2,000억을 넘긴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3월 중순쯤에. 그리고 나서는 뭐 1,000억 정도였어요. 1,000억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4,300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 시장과 같아요. 미국도 지금 사는 게 뭐냐면요. 언택트입니다. 비대면, 뭐 인공지능, 뭐 온라인 쇼핑, 뭐 재택근무, 이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산업들. 새로운 산업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나스닥이 있죠. 기술주들이죠. 우리나라도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렇게 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선물을 장중에는 매수를 했는데 장 막판에 매도를 쳤습니다. 7,200억. 그래서 뭐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자, 5일 동안 외국인 선물 매수한 거 보십시오. 11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일인데, 자, 그거 포함해서도 2조 5천억이 좀 안 됩니다. 2조 4천억 좀 넘게 매수를 했어요. 거기서 지금 뭐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 매도 쳤습니다. 크게 아직은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수급 차원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카톡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 690선 요 라인, 요 라인을 중심으로 오고 갈 겁니다. 코스닥은.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3월달처럼의 그런 모습은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제가 좀 물론 저도 당황스러웠죠. 이렇게까지 장대 음봉이 나온 거는. 그러지만 이 정도까지 과할 정도면은 이게 시장이 완전히 고꾸라질 상황은 아닌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의문스러웠던 게 이제 대북 리스크가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음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이 코로나 2차 감염, 재확산, 이 부분은 그 전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대북 리스크는 이렇게까지 최근에 지금 발생된 거라서 아마 그 여파가 지금 현재 터진 거다라고 어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리스크는 그렇게 보시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이제 아마 차별화 하셔야 됩니다. 오늘 클로로킨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걸 미 FDA에서 취소를 했어요. 사용하지 말라고. 예, 사용 금지. 위험하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혈장 치료제나 렘데시비르 쪽에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요 헬스케어 쪽, IT 쪽, 특히 이 코로나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캔들, 이 모양 있지 않습니까? 좀 이거 상당히 좀, 이게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거래소 캔들, 하고 코스닥의 이 캔들, 이 3일간에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캔들인데, 자, 이렇게 12일날 만들어지고 어제 이렇게 장대음봉,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잡았어요. 하나는 이 어제와 그저께의 캔들을 뭉쳐서 하나로 잡고, 또 하나는 오늘과 어제의 캔들을 뭉쳐서 하나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어제와 그저께 캔들을 윗꼬리 달린 음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선 모습. 그리고 만약에 오늘과 어제의 캔들을 뭉쳤다면 이렇게 아랫꼬리 긴 음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를 또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자,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자, 요 정도 선이 되고, 여기가 또 종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위아래로 달리겠죠. 도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아예 그냥 도지입니다. 꼬리가 긴, 아주 꼬리가 긴 도지가 돼버리는 거죠. 뭉쳐버리니까요. 자, 그럼 거래소를 한번 볼까요? 거래소는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는데, 앞전에 코스닥처럼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저께와 어제와 그저께 캔들을 묶어서 보면은 하나로 묶어서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오늘과 어제로 묶어서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또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자, 요거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린 양봉이 길게 달려서 도지가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 코스닥처럼요. 도지가. 요건 제가 좀 그림을 다시 한번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의 도지 형태예요.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양봉으로 될 것이고, 다 말아 올린 도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변곡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이 안에서 분명히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바로 상승은 안 하더라도 요 구간을 박스코너를 일단 만들어 놨다.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시장은 강한 놈이 갈 겁니다. 이런 장에서 강한 놈이 갑니다.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웬만하면 가요. 웬만한 종목들 거래소도 가고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진짜 강한 놈이 갑니다. 그런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진짜 시장에서 확실하게 받쳐줄 수 있는,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섹터로 무조건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 오히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장 마감 후에 대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시장이 큰 상승보다는 좀 옆으로 갈 수 있는 모습. 미국 지금 야간 선물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어서 크게 염려는 안 하는데, 이게 좀 유지가 되어 준다면, 미국 증시가 큰 하락 없이 소폭 상승이든 옆으로만 가든 그런 움직임만 보여줘도 우리나라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내일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 좋은 종목, 또 이런 시황 있으면, 좋은 내용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어떤 종목이 있다면 다시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하나제약 있지 않습니까? 하나제약을 한번 볼까요? 하나제약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어제 뭐 말씀드리자마자 뭐 장대 음봉 때려 맞았죠. 예, 그런데 자, 이렇게 다시 올라갔어요. 오늘. 예. 제가 볼 때는 이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장 마감 후에 골다공증 치료제 랄록시펜이라고 하죠. 그게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랄록시펜이 들어가 있는 약을 이제 팔고 있는 이제 회사들, 뭐 생산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제약입니다. 그 휴원수도 있고요. 예, 한미약품도 있는데 한미약품이 가장 크긴 합니다. 매출이 여기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일단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레미나졸람, 예, 마취제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표적 항암제도 있어요. 예, 표적 항암제 시장도 있기 때문에 하나제약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 다행히 또 이렇게 마감을 해서 뭐 회원님들 좀 한숨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긴 안목으로 봤을 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요. 다빈치가 올려드리는 뉴스 시황 꼭 보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 또 개인 회원님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다빈치가 되도록, 그리고 쉽게 투자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이 아니죠. 예, 남은 오후 좀 잘 쉬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파이팅 하십시오. 내일 아침 또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